약간 복습하는 의미에서 약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용이 엄청 많진 않아요. 약간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을 다 틀렸다고 해서 뭐 쌤이 뭐라고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좋아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쩌고저쩌고 밑에 있는 건 약간 잠깐 넘어가고 시작합시다. 합시다. 운동! 중학교 3학년 때 운동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1호 계정에서는 지금 중3 단원에서 운동이 뭐냐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물체가 움직이면 운동이래. 네. 물체가 움직이면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힘을 써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모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를 할 거예요. 현상을 얘기할 거예요. 일단 어떤 현상이냐? 위치가 변해요. 자, 위치가 변하면 운동이에요. 위치가 변하면 운동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순간이동하는 것도 운동인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지면은 맞아요. 근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가 변하는데 보통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더라,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물체의 위치나 물체의 빠르기나 하는 것들을 시간에 대해서 약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약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계속 볼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걸 되게 자주 볼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거. 몸을 움직이면 몸의 위치가 바뀌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몸에 힘을 줬어. 근데 안 움직여. 그러면 보통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마비되었다라고 하죠. 마비되어 있는 사람은 없죠.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통 다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일단 크게 나누면은 하나, 둘, 세 개를 볼 수 있어요. 네 개인가요? 네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속력이랑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다라고 해서 그냥 일정하게 움직이는 녀석들이에요.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어떤 박스 같은 거나 뭐 스케이트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일정하게 직선으로 움직인다면 얘네는 빠르기가 똑같고 움직이는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 얘네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해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얘네들은 속도가 일정해서 속력이랑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얘네들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표현한다. 자, 가장 간단한 예시는 무빙워크. 여러분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가면은 그 공항이 크다 보니까 안에 에스컬레이터처럼 생긴 녀석이 직선의 형태로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무빙워크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요.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여요. 중간에 빨라지거나 중간에 느려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빨라지나요? 느려지나요? 아니죠.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고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방향이 바뀐다거나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등속도 운동에 해당합니다. 속력과 방향이 일정합니다. 근데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만 있냐?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자동차가 항상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시속 60km로 계속 달린다? 그럼 앞에 있는 자동차랑 부딪힐 수도 있겠네. 그렇죠? 속력이 변하는 운동도 역시 존재합니다. 속력이 변하는 운동도 있다. 두 번째,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속력은 일정한데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어. 자, 자동차를 타고 가. 속력이 뭐 60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앞에 커브길이 나타났네. 하지만 나는 핸들을 꺾지 않은 상남자라서 그대로 직진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속력이 변하는 운동도 있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도 있다. 즉 내가 가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단순히 앞에서 얘기했던 커브길 예시처럼 여러 가지로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일단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의 예시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빠르기로 어떤 원 운동을 하는 녀석들. 빙빙 도는 거 생각해 봅시다. 뭐 팽이 같은 거나 아니면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 갑자기 달이 엄청 빨리 돈다거나 엄청 느리게 돌진 않아요. 엄청 빨리 돌면 문제가 생기겠죠.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밀물썰물이 오면은 바다에 수영하러 못 갈 거 아니야. 보통 이런 애들은 이름에 원 운동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얘네는 움직이는 곳이 원에 따라 움직여. 움직이는 경로가 원을 따라 움직이더라. 자, 마지막으로 둘 다 변하는 운동이 있다. 속력,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운동. 여러 개 있어요. 뭐 그네 타는 거.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수 있겠죠.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얘네들은 다 일상생활하면서 겪어보는 애들. 등속도 운동, 등속 원 운동까지는 약간 좀 어렵지는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은 변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얘네들한테 뭐 물어보는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기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죠. 보통 이제 역학 시스템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물체가 일정한 힘을 받아서 움직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네가 점점 빨라져, 떨어지면서. 그래서 갑자기 너네들한테 물체를 이만큼 든 다음에 떨어뜨려요. 얘네 어떻게 돼요?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다가 하면서 오답을 모른다거나 너무 어려워해서 포기해버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됐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은 안 할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 어려워요, 저기는. 그 전에 약간 미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운동 자체는 넘어갈게요. 운동은 사실 뭐 글만 적혀 있으면 파악이 어려워요. 자,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물리량. 어쩌고저쩌고 물리량이라고 했는데 물리량이 뭘까요? 물리량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물리량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뭔가 이름에 물리가 붙어 있으니까 되게 흉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잴 수 있잖아요. 측정한다거나 얘를 어림해 본다거나 잰다거나 어떻게 수치로든 얻어낼 수 있으면 걔네들 전부 물리량입니다. 온도를 쟀어요. 물리량이에요. 시간을 쟀어요. 물리량이에요. 여러분들이 키도 재고 몸무게도 쟀어. 물리량입니다. 우리가 잴 수 있고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물리량을 얘기할 건데 어떤 물리량이냐? 움직이는 애들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예시 중에 하나예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운동하는 물체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잘못된 예시를 가져왔어요.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다른 예시들은 이해를 시키는 데가 어려워서 그냥 일단 끝까지 좀 해봅시다. 우리는 얘네를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어. 움직이는 방향이나 얘네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화살표로.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크기랑 방향을 고려해서 생각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당장은 아닙니다. 네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위치라고 하는 녀석부터 변이, 속도, 가속도. 일단 위치부터 시작할게. 위치라고 하는 녀석은 생각보다 직관적이에요.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위치예요. 근데 하나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있다면 기준점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위치다라고 돼 있어요. 위치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죠. 근데 내가 어느 분반 어느 모둠에 어느 몇 조에 어디에 있는지
결국 걔네들은 위치가 내가 책상을 바꾸면 위치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뒀냐에 따라서 위치는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을 기준으로 뭐 나는 5m 정도 떨어져 있어. 칠판을 기준으로 60cm 정도 떨어져 있어. 내가 서 있는 곳은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기준을 어디에 뒀냐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 자체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른 녀석을 갖고 옵니다. 변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고 오고요. 변이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위치의 줄임말.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앞에서 우리는 운동을 얘기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어. 위치가. 즉 위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변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 어떤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를 이 변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 변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동거리랑은 달라. 실제로 움직인 길이랑은 관계가 없다. 다들 많이 피곤하죠? 피곤 안 한가요? 사람이 많은데 너 되게 조용해가지고 쌤이 오늘 하루 동안 수업을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쌤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만해. 지금 시간이면 첫 시면은 이제 보통 밥을 먹고 오니까 많이 졸리죠. 최대한 안 졸리게 잘 해볼게요. 자, 변이 결국 변한대. 위치가 변한대. 그래서 우리는 위치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속도랑 가속도가 나왔어요. 속도랑 가속도가 나왔어요. 속도는 단위 시간당 물체 변이래. 말이 어렵죠? 자, 단위 시간당 위치의 변이래. 물체의 변이래요. 변이는 앞에서 위치 변한다라고 한 거니까 이 친구들은 어떤 시간 동안 내가 얼만큼 움직였냐를 보여주는 장치예요. 자, 속도가 크면 클수록 위치가 많이 변하겠네요. 내가 1초 동안 위치가 변한 정도가 크겠네. 속도가 크면. 속도가 작으면요. 위치가 많이 변할까요? 적게 변할까요? 위치가 적게 변하겠죠. 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만 표현한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스피드 같은 느낌. 근데 얘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가속도. 이제 속도도 변한다. 얘가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변한대요. 자, 속도라고 하는 게 빠르기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방향 역시 변할 때 가속도가 생깁니다. 속력은 일정한데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 가속도는 생겨납니다. 말이 좀 많이 어려운데 이런 녀석들이 있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방향이 계속 바뀐다면 내 속력과 속도는 어떻게 될까?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운동은 끝입니다. 운동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더 안 할 겁니다. 운동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다거나 실제로 무슨 운동에서는 얘네가 어떻게 변한다거나는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안 할 겁니다. 난이도를 약간 세게 잡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쌤도 쉽지 않아. 그다음에 힘과 뉴턴 운동 법칙 돼 있는데 이거 바로 들어가기 전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물리선행반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